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우수 품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체리나무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체리나무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품종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리나무는 한 번 심으면 최소한 3, 4년은 지나야지 품질 검증이 가능합니다. 도중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심으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건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리나무 경우 사전에 품종의 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품종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품종 선택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유통 저장성은 어떤지, 그리고 열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주색으로 심는 경우 자가 결실이 가능한지, 그리고 쉽게 묘목을 구할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 가원 운영을 하는 형태도 체리나무 품종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우스나 비가림 시설로 과원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노지에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체험농장 위주로 과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 판매 위주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품종 선택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중에서 인기가 많은 10개 정도의 품종을 선택해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나무는 복진입니다. 복진은 조생종으로 순천 기준으로 5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복진 체리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6월 중순 장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오면은 노지에 심은 체리에는 열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품종은 열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노지에 심은 체리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품종입니다. 이 복진 체리나무는 조생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도 아주 대과이고요. 당도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서 무르지도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 무게는 대부분 14g 이상으로 들쑥날쑥하지 않고 균일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진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국조생 품종인 계열조생도 노지 재배 시에는 추천할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 계열조생은 조생종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맛이 조금 강하고 무르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열조생은 다른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복진과 계열조생은 둘 다 색깔이 검붉은 흑자색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브렉펄입니다. 브렉펄은 조생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품종입니다. 당도가 아주 높고 적당한 산미와 단맛이 조화를 이뤄서 맛에 관한 최고의 품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육은 아주 단단하고 식감이 아주 아삭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의 크기도 대과이며 무엇보다도 열매가 많이 달리는 풍산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브렉펄은 체리 품종 중에서 가히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렉펄과 비슷한 품종으로는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브렉펄은 열과가 없진 않으나 브룩스나 코랄 샴페인에 비해서 열과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수확 시기도 브렉펄이 일주일 정도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렉펄과 브룩스, 코랄 샴페인은 많은 유사성을 가진 상품입니다. 이 세 품종은 과일의 외관도 많이 비슷하고 맛도 많이 유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맛을 비교해 보자면 브룩스는 산미가 조금 강한 반면에 코랄 샴페인은 산미는 거의 없고 단맛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품종은 크기와 당도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처지지 않을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이 익는 시기는 6월 10일경으로 조생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은 열과가 좀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노지 재배보다는 하우스 재배가 더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나무는 서미트가 되겠는데요. 순천 기준으로 수확 시기가 6월 10월경으로 중생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미트는 대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도도 높은 편입니다. 과일 무게도 10g 이상은 나가며 열매도 어느 정도 열려서 풍산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서미트는 어느 정도 열과에 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이 없이 노지에 과원을 운영할 거면 이 서미트 품종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체리나무는 열과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서미트는 타이톤 등 다른 체리나무에 비해서 열과에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지에 체리나무를 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나무는 러시아 8호와 라핀이 되겠는데요. 이 두 품종은 인터넷 쇼핑 등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요. 좋든 싫든 여기서 평가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 8호는 얼마 전까지 시장을 휩쓸었던 인기 품종입니다. 수확 시기는 6월 10일경으로 조생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흑자색 품종입니다. 과일 크기는 대과 품종으로서 크기가 3L에서 4L 정도 나가고 사이즈가 거의 균일한 편입니다. 당도도 아주 높아서 잘 익으면 17에서 20브리스 정도는 무난히 나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과피도 아주 단단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이 러시아 8호는 냉장 보관 시 광택이 오래가고 식감이 좋아서 유통 판매 시 장점이 많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8호는 과일이 많이 열리는 풍산성이 아닙니다.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서 몇 개 안 열리는 이런 나무는 체험농장용으로 적합치는 않겠습니다. 열과는 없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열매가 어렸을 때 낙과가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라핀 품종인데요. 라핀은 자가수생이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품종으로 텃밭에서 서너 그루 과일나무를 키우는 경우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과일의 무게는 6, 7g 정도로 적은 편이나 과일이 많이 열리는 풍산성으로 분류됩니다. 라핀의 열매는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으나 문제는 열매가 익을 때쯤 해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라핀은 중만생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흑자색 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건디펄이 되겠는데요. 버건디펄은 에버니펄과 함께 최근에 유행을 탔던 인기 품종이 되겠습니다. 수확 시기는 6월 15일경으로 중생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인기를 얻었던 만큼 대과하면서 맛도 아주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일 사이즈는 포엘에 가까운 그런 대과이고 무게도 13g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 맛은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돼서 입에 착 붙는 맛이라고 모두들 인정하는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이 버건디 펄은 최근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처져서 수세가 어느 정도 약한 가지는 괜찮은데 수세가 강한 나무는 수정이 불량하고 낙과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열과에도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이 버건디 펄은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버니펄이 되겠는데요. 에버니펄은 과일 모양과 맛 등에 있어서 버건디펄과 유사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과일 크기도 대과로서 대부분 3L을 넘어가고 평균 과정도 10g을 거의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에버니펄은 흑자색 품종으로 과일이 많이 열리는 풍산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에버니펄은 버건디펄보다 익는 시기가 3, 4일 정도 늦는데요. 이렇게 늦은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니어가 되겠는데요. 레이니어 체리는 모처럼 선홍색 체리로 숙기가 6월 10일경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니어 체리의 강점은 과일이 아주 크고 과일이 많이 열리는 풍산성이라는 데 있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부분 3L을 넘어가고 무게는 15g을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의 맛도 괜찮아서 소비자 반응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레이니어는 열과가 좀 심한 편이 되겠는데요. 재배 시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니어는 선홍색 체리다 보니까 택배로 보내면 멍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봉인데요. 홍수봉도 동양적으로 선홍색 체리가 되겠습니다. 홍수봉도 예전에 크게 유행을 한번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 다시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라간 느낌의 자등급을 개선해서 딱딱한 그런 식감이 드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3L 정도로 큰 편이며 생산량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의 맛도 좋아서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수봉의 장점 중 하나는 열과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노지에서 키우기에는 레이니어보다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여 가지 체리나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기초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보다 충실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흡 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